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노란 가족이 단순히 웃음을 주기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지난 30년 동안 보여준 예언적인 능력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부터 디즈니의 폭스 인수까지 이들의 예측은 너무나 정확해서 때로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칠 정도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측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입니다. 심슨 가족의 제작진들이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이제부터 심슨 가족이 보여준 가장 섬뜩한 미래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정말로 올까요? 2012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번즈 회장이 의료비 절약을 위해 A9000 로봇들을 고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봇들이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호모만 빼고 모든 직원들이 해고당하고 결국 로봇들은 스프링필드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죠.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단순한 제조업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의료진, 변호사, 심지어 창작 분야까지 AI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리고 각종 산업용 로봇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물론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로봇들이 자의식을 갖게 된다면 영화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처럼 인간을 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무서워집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패스트푸드를 통해 퍼진다면 어떨까요? 2007년 할로윈 특집에서 크러스티 버거의 새로운 햄버거가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설정이 나왔습니다. 오염된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좀비로 변하면서 스프링필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런 설정이 단순한 공상과학일까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경험한 팬데믹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현실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식품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같은 사례들을 보면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질병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도 동물에서 시작된 인수공통 감염병이었죠. 만약 정말로 이런 바이러스가 패스트푸드 체인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진다면 현대 사회의 빠른 교통망과 글로벌 공급망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방역 체계가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폭동이나 약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혜성이나 소행성 충돌은 언제나 지구를 위협하는 잠재적 재앙이죠. 1995년 방영된 바트의 혜성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우연히 발견한 혜성이 스프링필드로 직진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실제로 6,500만 전 공룡들을 멸종시킨 것도 거대한 소행성 충돌 때문이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역사상 이런 대규모 충돌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다행히 현재 NASA를 비롯한 여러 우주기관들이 지구 근접 천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실제로 위험한 소행성 해동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들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DART 미션을 통해 소행성의 궤도를 실제로 변경시키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위험한 천체들이 있을 수 있고 만약 발견이 늦어진다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특히 태양 방향에서 오는 소행성들은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로 대형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핵겨울이 찾아올 수 있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대멸종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류 문명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죠. 빅풋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슨 가족에서는 2번이나 빅풋이 등장했는데 한 번은 호머가 벌에 쏘여서 털투성이가 된 모습을 빅풋으로 오해하는 장면이었고 다른 한 번은 캐나다에서 진짜 사스쿼치를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빅풋이나 예티 같은 미지의 생물체에 대한 목격담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흐릿한 사진들과 발자국 그리고 수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구상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종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특히 깊은 바다나 밀림 같은 곳에서는 놀라운 생물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혹시 정말로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고등생물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환경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접 개체를 포획하지 않고도
생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빅풋 같은 생물이 정말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빅풋이나 예티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화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이들이 멸종 위기에 있다면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화성 이주 계획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리사와 심슨 가족이 화성 식민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2020년대 중반부터 유인 화성 탐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화성에 영구 거주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NASA의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달 기지를 먼저 건설하고 그 다음 단계로 화성 이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난제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방사선 노출 문제, 대기 조성, 중력 차이, 그리고 지구와의 통신 지연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특히 화성까지의 긴 여행 동안 우주 비행사들의 정신 건강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다른 행성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지구의 대멸종 사태가 벌어져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백업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도 화성 이주 신청서를 작성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화성 식민지가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날 수 있어요. 화성 정착민들과 지구인들 사이의 갈등, 자원 분배 문제, 그리고 새로운 정치체제의 필요성 등 말이죠. 지구에 미니 블랙홀이 나타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2012년 할로윈 특집에서 심슨 가족이 이런 상황을 그려냈는데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블랙홀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정말로 지구 근처에 블랙홀이 형성된다면 그 주변의 모든 물질들이 빨려 들어갈 것이고 지구의 궤도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자연적으로 블랙홀이 생성되려면 태양 질량의 몇 배나 되는 거대한 별이 폭발해야 하는데 우리 태양계 근처에는 그런 별이 없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입자 가속기 실험을 통해 인위적으로 미세한 블랙홀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죠.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같은 실험에서 극미세한 블랙홀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지만 이런 블랙홀들은 즉시 증발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상과 다르게 안정된 블랙홀이 생성된다면 상상만 해도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지구 중심으로 떨어진 미세 블랙홀이 점점 더 많은 물질을 흡수하면서 커질 수도 있고 결국 지구 전체를 삼킬 수도 있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순간이동 기술이 개발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심슨 가족에서는 바트가 순간이동 실험 중 파리와 합쳐져서 괴물이 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는 1986년 영화 더 플라이를 패러디한 것인데 순간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양자 순간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은 극미세한 입자 수준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더 복잡한 물체도 순간이동시킬 수 있다고 해요. 중국과 오스트리아 연구팀들이 위성을 이용한 양자 순간이동 실험에 성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인간 같은 복잡한 생명체를 순간이동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송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원자와 분자, 그리고 뉴런의 연결 상태까지 완벽하게 복사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철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순간이동된 사람이 정말로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원본은 죽고 복사본이 살아나는 것일까요? 만약 전송 과정에서 실수로 두 개의 복사본이 만들어진다면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인간 복제 기술의 발전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2002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호머가 마법의 해먹을 이용해 자신의 복제본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던 복제본들이 점점 지능이 떨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가죠. 실제로 1996년 복제의 양 돌리가 탄생한 이후로 다양한 동물들이 복제되고 있어요. 고양이, 개, 말, 심지어 멸종된 동물들을 복제하려는 시도까지 이뤄지고 있죠. 최근에는 매머드 복제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 복제는 윤리적,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인간 복제가 가능해진다면 정체성의 혼란, 복제 인간의 인권 문제, 그리고 사회적 혼란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어 장기 이식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복제 과정에서 유전적 결함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돌리 양도 일반적인 양보다 훨씬 빨리 늙었다고 하니까 복제 인간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죠. 외계인의 지구 침공은 공상과학의 단골 소재죠. 심슨 가족에서도 외계인 캐릭터인 캉과 크로도스가 대선 후보로 변장해서
지구를 정복하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들은 매번 할로윈 특집에 등장해서 지구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외계 생명체 탐사는 계속되고 있고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무선 신호들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1977년 발견된 와우 시그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미 국방부에서 UAP 미확인 공중현상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죠. 만약 정말로 외계 생명체와 접촉하게 된다면 그들의 의도가 선의일지 악의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는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역사상 문명이 충돌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문명이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멸망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외계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인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지구가 거대한 돔으로 덮인다는 설정도 흥미롭습니다. 2007년 심슨 가족 영화에서 스프링필드가 환경 오염 때문에 거대한 유리돔으로 덮이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는 지구 평면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 전체가 돔으로 덮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극단적인 해결책들이 제시될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거대한 시설물을 건설한다거나 오염된 지역을 격리시키는 방법들 말이에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스모그가 심한 도시들에 거대한 공기정화 타워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로 지구 전체가 돔으로 덮인다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예요. 자연적인 날씨 패턴이 바뀌고 야생동물들의 이동이 제한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가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성은 언제나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심슨 가족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가짜뉴스 때문에 대혼란이 벌어지는 이야기와 제3차 세계대전이 미터법 사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다는 예언이 나왔어요. 현실에서도 핵 보유국들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고 작은 오해나 기술적 결함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냉전 시대에는 거위떼를 적군 폭격기로 오인해서 핵 공격 경보가 발령된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도 지속되고 있어서 핵전쟁의 위험성은 여전히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만약 정말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 문명은 수백 년 뒤로 후퇴할 수도 있어요. 핵겨울 현상으로 인해 농업이 불가능해지고 방사능 오염으로 많은 지역이 거주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만 봐도 핵 사고의 영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 수 있죠.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도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예요. 2016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번즈 회장이 가상현실을 통해 가짜 가족을 만들고 결국 스프링필드 주민들 대부분이 VR 헤드셋을 착용한 채 살아가는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현재도 VR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애플의 비전 프로, 메타의 퀘스트 시리즈 등 VR 기기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에 너무 빠져들면 현실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고 사회적 고립이나 중독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특히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가상현실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어요. 만약 가상현실이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모든 사람이 가상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음악을 통한 세뇌나 마인드 컨트롤도 무서운 가능성이죠. 2001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보이밴드가 실제로는 젊은이들을 세뇌하기 위한 군사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는 설정이 나왔는데 이는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특정한 주파수나 리듬이 사람의 뇌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음파를 이용한 비살상 무기들도 개발되고 있거든요. 고문 기법 중에도 큰 소리의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음악의 심리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바이노럴 비트나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뇌파를 조절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집중력 향상이나 명상, 수면 유도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있죠. 만약 정말로 음악이나 소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면 대중음악이나 광고, 심지어 정치적 선전에도 활용될 수 있고 사람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일입니다. 시간여행이 가능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994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호머가 토스터를 수리하다가 실수로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사시대에서 모기 한 마리를 죽인 것 때문에 현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나비 효과를 보여주죠. 물리학자들은 시간여행의 이론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면 작은 변화 하나가 역사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역설처럼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과거로 가서 히틀러를 암살한다면, 아니면 공룡이 멸종하지 않도록 소행성을 막는다면, 이런 변화들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시간여행은 정말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의료 로봇의 오작동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5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의사 로봇이 해킹당해서 환자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현재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요. 수술 로봇부터 간병 로봇까지 다양한 의료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들이 오작동하거나 해킹당한다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죠. 특히 인공지능이 의료 진단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 방침이 내려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미 몇 차례 의료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수술 중 로봇 팔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서 환자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약물 투여 로봇이 잘못된 양의 약을 투여하는 사고들 말이에요. 만약 해커들이 의료 시스템에 침입해서 의료 로봇들을 조종한다면 병원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핵 공격 후의 세상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1997년 방영된 할로윈 특집에서 프랑스가 스프링필드에 중성자 폭탄을 투하한 후 호머만 살아남고 다른 주민들은 모두 돌연변이가 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 핵겨우 현상, 생태계 파괴 등 장기적인 영향들이 지구 전체를 위협할 거예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핵오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알 수 있죠. 핵전쟁 후에는 농업이 불가능해지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방사능에 노출된 동식물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인간들도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명 자체가 붕괴될 수 있어요. 전력시설, 통신망, 교통망이 모두 파괴되면서 인류는 원시사회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오염되지 않은 음식과 물을 찾아 헤매야 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허 속에서 살아가야 할 거예요. 경찰이 제트팩을 사용한다는 설정도 흥미로워요. 2015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족장이 군용 제트팩을 받게 되는데 결국 사고가 나서 교외에 추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도 개인용 비행 장치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일부 경찰서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순찰이나 감시 업무를 시작하고 있어요. 두바이 경찰은 이미 제트팩을 이용한 순찰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트팩 같은 개인 비행 장치를 경찰이 사용한다면 추락사고나 오남용 위험성이 클 것 같아요. 제트팩은 조종하기 매우 까다롭고 연료 소모량도 많아서 장시간 비행이 어려워요. 또한 기계적 결함이나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추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죠. 만약 경찰이 제트팩으로 추격하다가 민간인 지역에 추락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소련의 부활이라는 예측도 섬뜩한 부분이 있어요. 1998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호머의 실수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고 소련이 다시 부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최근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이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건들을 보면 과거 소련 시대의 영토 확장 정책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푸틴 대통령도 소련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참사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서 더욱 우려스러워요. 만약 정말로 소련이 부활한다면 새로운 냉전이 시작될 수도 있고 전 세계가 다시 이념 갈등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재현되면서 대리전이나 핵군비 경쟁도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홀로그램 메일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리사가 대통령이 된 미래에 홀로그램으로 편지를 받는 장면이 나왔는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나 매직 리프 같은 증강현실 기술들이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후면 정말로 살디 홀로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일본에서는 홀로그램 콘서트가 열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홀로그램 기술이 발전하면 딥페이크와 결합해서 완전히 가짜인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홀로그램을 도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문명의 종말에 대비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도 현실에서 볼 수 있어요. 2013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호머가 부유한 프레퍼들의 그룹에 참여하게 되는데 실제로도 세계 곳곳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지하 벙커를 짓거나 개인 섬을 구입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부자들 중에서는 뉴질랜드에 별장을 마련해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도 재난 대비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들은 기후변화, 핵전쟁, 전염병, 경제붕괴 등 다양한 재앙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고급 대피소들을 건설하고 있어요. 자체 발전 시설, 식량 저장고, 의료 시설까지 갖춘 완전한 지하 도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어요. 부자들만 생존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재앙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 정말로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데 대처 능력은 경제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씁쓸해요. 미래의 교통수단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2005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자율주행 차량들이 오작동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왔는데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아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구글의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들이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되고 있지만 간혹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요. 센서의 오작동, 소프트웨어 버그, 해킹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거든요. 만약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면 해커 한 명이 교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어요. 또한 자율주행 차량들이 동시에 오작동한다면 도심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는 셈이죠. 이렇게 심슨 가족이 보여준 미래 예측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상상 속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심슨 가족의 제작진들이 정말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적중률을 보면 앞으로도 주목해볼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예측이 가장 무서우신가요? 혹시 정말로 실현될 것 같은 예측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미래에 대한 나름의 예측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보면 좋겠어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준비는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미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